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오늘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바탕으로 한 주간 여론 동향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사 개요 설명해 드리면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국정 운영 평가.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긍정 평가가 34.4%, 부정이 62.6%로 나왔는데요. 네. 긍정 평가 34.4%는 전주에 대비해서 1.5%가 상승을 한 것이고, 부정평가 62.6%는 전주 대비해서 2.4%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표집 정치 성향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보수 쪽은 살짝 줄고, 진보 쪽이 살짝 많아지고, 중도 쪽으로 살짝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보수가 318, 중도가 429, 진보가 261명이 응답을 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리얼미터 조사도 전주보다 1.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32.3%의 긍정 지지도를 네. 보였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몇 개월째 30% 초반대에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이전 조사와 비교해 네. 봤을 때 큰 이제 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34.4%가 나와서 그 전보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뭐 변동폭은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월달 같은 경우는 20%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뉴스토마토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기준으로 봤을 저희도 때 5월 말부터 6월 초에 예. 거의 다 20%. 근데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네. 이제 30%대 초중반 이게 나오는 조사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은 이 ARS 조사 방식이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이제 응답을 주로 하는 특성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아하. 먼저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느 진영 측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것이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의 이제 고관여층, 그다음에 이제 여권 성향층들이 전당대회에 좀 반응하는 부분들, 요것이 좀 반응되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진보 표집보다 보수 표집이 좀 더 많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전당대회 효과다. 왜냐하면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예. 막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보입니다. 자, 19일, 26일 중요한 날입니다. 청문회 관련 탄핵 관련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미디어 토마토가 늘 조사하는 그 내용들 중에는 타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요거 다루기 내용들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아주 시적절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와 관련돼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이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54.1%가 찬성한다 이제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네. 반대는 40.2%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에서 주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주로 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대부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잘 네. 모르겠다는 5.7%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뭐 지역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뭐 지역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찬성한다 기류가 이제 결코 좀 낮지는 않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보수 성향층이 강한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43.3%가 청문회를 찬성한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9.7%, 거의 절반이 청문회를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TK 지역에서는 반대가 53.6% 더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찬성 기류가 뭐 높은 편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도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정치적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정치 이슈인 이슈죠. 경우에는 이제 네. 정치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90% 이상, 90%요? 네, 92.7%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86.9%, 그러니까 예. 90% 거의 가깝게 반대한다. 반대하고 있고. 예, 한다. 아. 이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 뭐 탄핵과 관련한 이제 부분이니까 네. 사실은 여권 지지층에서는 강한 이제 반대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점. 그러니까 한 40% 이렇게 이제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근데 이제 그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뤄질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는 사실 법을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들이 청원을 올렸을 때 그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26조에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을 찾아보더라도 제36조에 뭐 소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된 대목에서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국회가 이행하게 36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제65조 청문회와 관련된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라는 거를 일단 제 옆에 또 변호사분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도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제6조에 국회 규칙까지 꼼꼼하게 만들어놔서 이것을 이제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면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예. 이게 국회법, 특히 헌법에 반하지 않는 절차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청문위원들, 당시 법사위원들하고 뭐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지. 아유, 19일하고 26일 아까 아, 두 가지 나눠서 두 한다고 날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예. 19일은 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게 될 텐데 이건 뭐 이제 수사 무마에서 대통령 경로설에서 이제는 임성근 네. 구명 로비 의혹까지 왔는데 이미 이른바 이종호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등장해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확인된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여러 인물 관계도나 심지어 이번에는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3분의 1 체크하고가 3부 토건이라는 그 얘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목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 인물들 중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경호처장이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장 네. 이름도 이제 그 멋쟁 해병 카톡방 안에 있는 송모 씨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26일에 있을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요게 요즘 상당히 좀 황당한 해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디올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거 매듭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디올백의 포장을 뜯었는지 네. 포장 자체로 보관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말이 다 엇갈리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했던 해명 중에는 이게 공식적인 해명이잖아요. 예. 그 해명을 이번에 또 어떻게 바꿀지 이제 그런 대목들 좀 지켜봐야 될 것 뜨든지 같습니다. 안 뜨든지. 이게 청문회가 양일간 진행됩니다. 우선 청문회는 19일이고요.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아니면 지지율에 아니면 정당 지지율에 좀 변동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대통령 평가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안들만 가지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거나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이슈들, 사안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안들이고 맞아요.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폭넓게 아직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때 집중적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추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가져감으로써 그것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네. 야당으로서는 효과를 높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그 공세가 아니라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전략들을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효과,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의 폭, 강도 그것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못 잡은 게 박인식 있는데 에디터. 어쨌든 많은 참고인들과 증인들이 이미 채택됐고 실제 국회에 나오라고 이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실제 누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 핵심 증인에 따라서 어쨌든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지금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사실상 이 제보 공작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요 논점도 함께 19일에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문자 논란도 있고요. 뭐 어제 또 폭로도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처음에 논쟁이 됐던 게 문자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나? 어느 후보한테 나쁜 영향을 미쳤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질문 해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이 어떤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대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38.4%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 이제 친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점지한 후보라고 아마도 다들 믿고 계시는 원희룡 후보가 27%. 원희룡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왜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7.1%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고 그 다음은 나경원 2.9, 윤상현 1.6, 잘모름 13%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전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후보 쪽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배심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대목이 좀 해석이 달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그런데 이제 조사에서는 뭐 이거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을. 그래서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문제 제기가 나온 상황이고 당사자인 것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살펴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응답이 35.6%. 이게 더 크네요. 국민의힘한테는. 한동훈 후보는 29.9%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문자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당사자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보다는 이 문제를 제기한 원희룡 후보에게 더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매우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타격이 있겠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야권 성향층이라든가 뭐 무당층, 중도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안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또 전당대회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거 문제를 왜 제기했지? 그래서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쪽에서 비판 기류가 높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등 이 사안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이제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훨씬 더 많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쪽을 치려고 할 때 그 회초리가 굉장히 깨끗해서 쳤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것인데 그것이 도구에 대해서 이제 공격 도구에 대한 호응도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원희룡 후보자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조사가 그 문자 논란이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이제 여론의 향방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을 봤을 때요.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서는 이제 정체가 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풍이 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공세를 했는데 이 문자 공세를 실패한 거네. 예, 먹히지를 않은 것이죠.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해초리로 때리면 해초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쵸. 자기들도 안 좋으면서 왜 그거 하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답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새로운 논란이 또 있어요. 박영식 에디터.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요청했다는 거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파문이 좀 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일단 주장이니까요. 네. 이미 저희가 뉴스픽 시간에 영상도 보여드렸고 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렸겠습니다만 일단 이 나경원 후보의 이른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빠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를 놓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대립했던 그 시기에 불거진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20명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제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5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 재밌는 게 20대 국회에 이게 넘어갔는데 21대 국회 때까지 결론도 못 냈고요. 지금 22대 국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요 사실관계는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문이 일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러니까 재판 측면에서 보자면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 측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드물자 아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못했을 때 공소를 너무 잘못했을 때 취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검사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따르자면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와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공소 취소를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생방송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제대로 그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대답도 뭐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뭐 자기 유무죄보다는 뭐 사건 전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본인 사건인데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사건인 것도 맞거든요. 네, 맞죠.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만약에 총기 난사급으로 다 폭로를 해버리면 우리 당 다 진짜 큰일 난다. 당대표 되기 위험한 인물이라고 중간 정리했습니다만 저는 이건 이제 정치적 파문과 법적인 파문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정치적 파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나 이 대인관계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어떤 개인적인 사담이나 이런 걸 나누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네. 대표의 신뢰도에 좀 영향이 갈 것이라는 첫 번째 측면을 짚고 싶고 법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패스트트랙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내용은 뭐 한동훈 후보 쪽이든 나경원 후보 쪽이든 법 사실이라면 이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매우 안 좋습니다. 예.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위반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일입니다. 뭔가 마지막 변수 같은 게 혹시나 일단은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할 수 아까 이제 문자 예. 논란이 있었는데 역행이 물었다는 결과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인데 그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그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지금 방금 이제 공소 취소 요청과 관련한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 진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그 이전의 문자 논란은 자기가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은 자기가 제기를 한 거니까 폭탄을 던진 것이니까 이러면 다 주고 그러면은 그 여권 성향이 이제 강한 여당 성향 여당을 너무 사랑하는 이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층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23일이잖아요 전당대회가 요 이제 기간이 이제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게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가겠느냐 여튼 약간 이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변수는 이제 그 당원들의 투표 적극성이에요. 이제 요것이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들을 이제 뭐 ARS 이런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애정이 강한 사람, 충성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기류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현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정 수준은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특별하게 결과를 뒤바꿀 어떤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현재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전당대회이고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니까 이거 그냥 쉽게만 단순하게 네. 보면 당대표 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발판으로 해서 대권까지 갈 거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 가면 또 대통령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외피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거나 스피치 스타일만 보더라도 이분이 진짜 어떤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탁구이거나 스쿼시 같은 존재 같아요. 네. 뭐를 얘기를 하면 맞받아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거부감이 들게끔 반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후보는 상대 정당의 후보와 겨루는 거지만 이 전당대회는 사실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상대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폭로라는 것이 과연 당대표 다음에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세게 싸운 전당대회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좀 분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뭐 이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이제 이런 갈등을 네. 이제 봉합하는 것도 결국 당대표가 될 사람의 책임으로 그렇죠. 돌아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요 질문을 좀 해봤는데 박윤식 에디터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후보 43.4%의 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요. 김두관 후보가 24.5%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후보가 2.4%. 아직 근데 주목할 부분은 지지 후보가 없음의 이 대목이 좀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많아 꽤 보입니다. 많네요. 25.3%의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따가 이제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자신을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뭐 진보 쪽에 이제 속해 있다고 분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네. 네. 짚어주시죠. 이게 40%, 43%지만 사실은 지지 성향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이제 70%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당심이라고 하는 그 당의 지지층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강한 이제 입장들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전당대회 관련한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84%니까 이야. 지금 전체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이니까 네. 뭐 어대명 표현하긴 하는데 그 흐름 이제 바뀔 가능성은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 후보가 없다가 25.3%니까 예. 상당 부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래서 그렇겠죠.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이 나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의 그 당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주류가 아닌 후보로 가는 부분 절반은 그걸로 가고요. 역선택 같은 느낌이에요. 절반은 관심이 없다. 네. 모른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제 규모가 상당히 되잖아요. 그중에 네. 지금 40% 이상이 뭐 지지 후보가 없다. 나는 그래서 응답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는 수치상 전체 결과에서는 24.5%니까 네. 사실은 뭐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당 지지 성향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 중도층, 그다음에 TK와 PK 이제 영남 거주자들 중에서 일정 부분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체 결과로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7% 상황이니까 나오네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떤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다,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현재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정희 님이 이렇게 댓글 주시고 김두관 후보가 왜 저리 높아? 설명 주셨죠.
높은데 그 높은 게 다른 그 같은 국민의힘 예. 지지층이나 영남층에서 네. 민주당이 아닌 층에서 막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실제로 그럴 수 지표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압도적으로 네. 이렇게까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 만약에 돌려봤다고 한다면 제 기억에는 아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총재 시절에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케이스여가지고요. 그렇게 보이죠? 그 저는 뭐 주변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뭐 인터뷰하거나 취재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오피니언 얼라이브 박영식 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식 미터를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오랜 기간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 진보 정당인데 네. 좀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 물론 자신의 주변에서는 전부 다 전폭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김두관 후보한테 동정표라도 줘서 이 쏠림 현상을 좀 미연에 결과적으로라도 좀 방지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민주당 지지층은 약 한 자릿수 정도로 김두관 후보가 지지도를 보이잖아요. 저는 막상 결과를 까보면 좀더 그래도 많을 것이다. 못해도 한 두 자릿수 좀더 많을 정도의 것이다. 지지도는 기록하지 아하.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좀 지지하는 정당 있느냐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8.1%, 네. 국민의힘은 37.7%, 조국혁신당은 8.8%, 개혁신당 3.9%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또 1당과 2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본 조사 기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당이 모두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정치에 또 관심 있는 층들이 또 반응을 잘하는 조사 방식을 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당 모두 정당 지지율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우리 있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눈여겨볼 만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지난주에 예. 김봉신 저기 부대표님도 네. 잠깐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지지도 흐름을 보면 빠져있네요, 지금 많이. 양당 지지도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잘 아하.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쭉 자연스럽게 빠져와 있고요. 계속 빠졌어요. 또 개혁신당도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1%포인트가 가까이가 좀 빠졌습니다.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들을 양 당이 흡수해서 이제 이런 변동치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물론 조국 혁신당도 전당대회 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합니다.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도 측면에서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양당 정치 구조화에서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관심도를. 그래서 이 정당 지도 추이도 그 대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우리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 짧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애청자분들,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떤 예. 판단 내렸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로 야, 가장 이거 높은 결과는 윤석열 한동훈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34%. 34% 높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2200분께서 응답을 주신 네. 거기 때문에 그 대목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탈당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관계 회복과는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28%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두 가지가 같은데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렇죠. 한동훈의 3일천하. 네. 3개월, 3일. 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가 이제 세 번째로 꼽히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또 통과될 오. 것이다. 이제 전망까지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네. 예, 그 댓글들을 좀 만나보면 네, 몇 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있었던 답변이 왜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네. 댓글인데요. 서로가 약점 잡혀서 서로 돕고 살고자 할 것이라는 댓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네. 이분은 윤석열, 한동훈 두 관계 사람의 회복에. 관계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예. 같고요. 다음 댓글은 국민의힘이 공중 분해가 될 것이다. 이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탈당 탈당 얘기를 두고 할 국민의힘이 거고. 쪼개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다른 분께서는 뭔 상관임? 아, 왜 이러시오? 달라질 게 없음. 국민의힘은 똑같다. 바뀌지 않는다. 아. 이제 이 말씀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원래
악연이라는 게 즐기다. 윤석열 하트 한동훈 이렇게 귀엽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만 네. 사실 악연은 또 아니지 않나요? 자, 이게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정치에 식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4개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 글쎄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 쇼미더 사심까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시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